사용할 장비들을 털어놓는데요. 요트가 있는데 요트 하부에 그 이물질이 많이 붙어갖고 그 청소 좀 한다고. 이제 수온 상승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장시간 이렇게 대놓으면은 이게 고정시켜 놓으면은 이물질이 많이 붙습니다. 겉으로는 말끔해 보이는 요트. 하지만 수면 아래는 다른 모습입니다. 오랜 시간 정박돼 있던 선체 하부 쪽에 이물질들이 생겨버렸는데요. 따개비, 해초, 이끼 등 물에 닿는 부분마다 이물질이 가득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뭐 저 미국까지 가는 상선이다 그랬을 때 조금이라도 끼어 있는 거하고 여기 출발해서 또 도착하는 데까지가 속력이 며칠 차이가 나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연비는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죠. 연료 효율성을 높이고 원활한 운항을 위해서 이물질 제거가 필요하답니다. 이 작업을 위해 꼭 필요한 이들이 바로 산업잠수사인데요. 바다와 강, 호수 등 수중에서 각종 공사와 조사 등의 작업을 하는 전문 기술자들이죠. 수중 작업에 앞서 챙겨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잠수사들의 안전을 책임질 장비인데요. 이제 잠수사가 이제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비예요, 이게. 표면 공급 장비라고. 바닷속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꼼꼼한 장비 점검은 필수라는군요. 카메라고 라이트. 다양한 장비들이 부착된 잠수용 헬멧. 이제 물속에 있는 사람하고 육상에 있는 사람하고 이게 통신을 하면서 이제 업무 내용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장비입니다. 입수 전 통신 장비 체크부터 해줍니다. 들리십니까? 통신 감도 체크. 다이버 감도. 다이버 감도 영어합니다. 카메라 각도 맞습니까? 더 왼쪽 더 왼쪽으로. 잠수사의 안전한 작업을 위해서는 이 헬멧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데요. 라이트 한번 스위치 켜 주시겠습니까? 네, 정상 작동됩니다. 이번엔 수중에서 요트의 하부 청소에 사용할 장비를 점검합니다. 오랜 시간을 들여 꼼꼼하게 준비하는 이유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기 때문이죠. 물에서는 실수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작업도 실수를 용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 하면은 만약에 호흡을 하나 잘못하게 되면 밑에 다이버의 생명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죠. 모든 준비가 끝나고 나면 입수를 위해 잠수복을 착용합니다. 들어가서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빨리 나올지 항상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놓고 들어가요. 가서 어떤 작업을 할지도 사전에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겉으론 평온해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 두 얼굴의 바다. 약 15kg 무게의 잠수 헬멧까지 착용하면 준비가 끝납니다. 감도 괜찮습니까? 예, 좋습니다. 입수 직전 가장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잠수사도 육지 지원팀도 숨을 고릅니다. 물속이니까 아무래도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아무래도 걱정이 되죠. 아이고, 준비되면 입수하세요. 입수하겠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다로 서슴없이 몸을 던지는 잠수사. 먼저 물밑 상황부터 확인합니다. 작업 전 요트 하부를 꼼꼼하게 살피는데요. 상황에 따라 작업 시간과 방법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지금 파울링 상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전체적으로 다 붙었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좀 잘 붙여주시고.
장시간 정박되어 있던 요트.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은 배 아래엔 해초뿐 아니라 따개비, 굴 등 생물이 부착되게 된다는데요. 그래도 많이 붙었어. 네, 많이 붙었습니다. 선체 하부 전체가 해초와 부착 생물들로 뒤덮인 상태입니다. 물속 상황을 확인했으니 이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갈 차례. 이물질을 제거할 장비를 내려보냅니다. 올렸습니다. 선체 하부에 붙어있는 이물질은 기계를 이용해 수압으로 제거해줍니다. 물을 쏴주면 붙어있던 해초와 부착 생물이 떨어져 나가는데요. 아이고, 압을 더 올릴 수 있는데 더 올릴 거예요. 충분하게 있습니다. 충분해? 네. 수심 2, 3m의 깊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기계의 수압을 버텨가며 선체 하부 청소를 이어가는데요.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육지팀도 긴장 상태입니다. 이제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하는 상태가 되어 있어야죠. 모니터로 물속 작업 상황을 살피던 육지팀. 급히 장비 점검을 합니다. 수중에서 사용하고 있던 기계에 문제가 생긴 모양인데요. 흡입하는 물이 잠깐 막혔다가 지금 뚫렸는 상황이 그래야 다행히 큰 문제 없이 금방 해결이 됐습니다. 오랜 경력에 능숙한 잠수사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수중 작업.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알 수 없기에 늘 신중하게 상황을 살피며 작업을 해나가야 하는데요. 시야가 안 나오니까 컴컴하니까 사실 겁은 나요. 처음에 들어갈 때. 이제 랜턴이나 불빛 이용해서 이게 조금씩 좀 조심스럽게 행동하다 보면 또 괜찮더라고. 처음에 적응만 하면 괜찮더라고. 수중 작업이 시작된 지 약 1시간이 흘렀습니다. 또 물이 너무 많이 들어요, 지금. 올라와, 쉽다 해. 1차 작업을 마무리하고 물 위로 이동을 합니다. 물속에서 수압을 이겨내며 하는 일이다 보니 육지보다 더 빨리 지치게 된다는데요. 물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정신없이 이래가지고. 근데 배가 생각보다 좀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해초가 특히 좀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육상에서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체력 소모가 많아요. 저걸 해도 육지로 올라온 후에야 긴장을 털어내고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바닥에 뭐가 있더라고. 긴장감이 좀 풀리죠. 아무래도 물에 들어가 있을 때는 계속 긴장의 연속이다 보니까 긴장감이 풀리니까 마음이 한결 가볍죠. 1차 작업을 끝낸 잠수사가 쉬는 사이 잠수복을 입고 입수 준비를 하는 또 다른 잠수사. 1시간 정도 보통 보거든요. 저희가 작업하는 시간은 1시간 되면 교대해주거나 뭐 와서 쉬고 체력 소모도 많고 또 체온이 또 뺏기니까 물속이니까 체온 유지 때문에 또 올라와서 쉬고 그럽니다. 근 30년 동안 잠수사로 활동해왔던 박윤규 씨. 육지보다 물속이 더 편할 때가 있다는데요. 편안합니다.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편안합니다. 육지에서 지켜보는 일이 물속보다 더 긴장이 된다는군요. 입수 준비되시면 입수하시면 됩니다. 2차 작업을 위해 다시 한번 바닷속으로 입수를 하는 산업 잠수사. 가장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솔직히 공포스럽죠. 늘 긴장감과 공포감은 늘 갖고 있어요.
제 생각인데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이 사고도 안 나고 또 오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실력을 믿고 자만심을 가지는 순간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수중 작업. 특히 바다는 언제 목숨을 위협할지 알 수 없는 수많은 변수가 존재한답니다. 수압을 이용한 요트 하부 청소가 마무리됩니다. 청소 전과 후 정말 깨끗해졌네요. 요트 청소가 끝난 후 다음 작업을 이어갑니다. 케이블, 네, 알겠습니다. 산소를 공급해주는 호스를 당겨주는데요. 선착장 아래쪽 작업을 위해서입니다. 물 속에 구조물이 있어갖고 그걸 좀 절단해서 좀 철거를 할 거거든요. 선착장 바로 아래 설치된 철제 구조물을 제거하는 작업. 먼저 구조물에 붙은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절단도 사전에 이물질이나 뭐 해양 부착성물들 제거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거 돌려주세요. 네, 발전기 돌렸습니다. 물속에서도 필요에 따라 용접과 절단, 폭파 등의 작업이 가능한데요. 발전기를 통해 전압을 물속으로 공급하면 전극 봉을 이용해 구조물을 잘라내는 절단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섬세한 작업, 숙련자만 가능하다는데요. 물살이 세게 치든 약하게 치든 몸을 안정적으로 가눌 수 있어야 되고 그게 가장 우선적인 요소고 아무래도 절단이 숙련된 작업자가 해야 돼서 난이도 차이는 분명하네요. 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작업 현장. 하지만 산업잠수사가 천직이라 생각한답니다. 좀 남자다운 일이고 또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이 일이 딱 맞더라고요. 기분 좋습니다. 다른 세상에서 조용히 나 혼자 일을 하니까 누가 옆에서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조용히 일을 하니까 좋습니다. 마침내 절단 작업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잘라낸 구조물을 밧줄에 묶어 육지로 올려보내는데요. 사고 없이 수중 작업이 끝났습니다. 미안합니다. 차가운 겨울바다에서 다시 육지를 향해 올라오는 잠수사. 앞에 벗어주시겠습니까? 춥습니다. 오, 이거 굴껍데기. 굴껍데기에 비어갖고 늘 다치죠. 일상입니다 이게. 물속이 탁하다 보니 이런 상처를 입는 일은 흔하다는군요. 손가락도 잘려봤어요. 네. 아무래도 물속이라 잘 안 보이니까 뭐 그런 사고도 많이 나고. 그날 저녁 함께 고생한 팀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차가운 물속에서 작업을 하고 나면 이렇게 돼지고기로 영양 보충을 해준답니다. 이게 최고죠. 이걸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유독 체력 소모가 많은 수중 작업. 하루 일과를 마무리한 후 먹는 음식이라 더 맛있게 느껴지는데요. 일할 때 힘들었던 게 딱 잊혀지는 것 같아요. 힘든 일하고 이 체력 보충도 해야 되고 재밌잖아요. 나와서. 이렇게 작업 첫날을 마무리합니다. 다음 날 준비를 마친 잠수사들이 다시 바다로 뛰어듭니다. 누구나 쉽게 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하고 나면 이게 성취감이 굉장히 큽니다. 이 직업에. 그래서 아마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산업 잠수사들은 바닷속 현장을 누빕니다.
한겨울 많은 눈으로 추워진 날씨가 오히려 반갑다는 이들이 있습니다. 강원도 양구는 시래기 말리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늦가을부터 널기 시작한 시래기를 수확하는 시기랍니다. 이 시래기를 보시면 이 피부가 지금 다 갈라져서 삶았을 때 질기지가 않고 부드럽거든요. 영하 한 15도, 20도까지 이런 강추위를 겪고 나야만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이게 살이 터져서 이렇게 시래기가 완성되는 거거든요. 비닐하우스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시래기들. 무청이 질겨지기 전에 수확을 한 후 정성스레 널어 건조 과정을 거치는데요. 강원도 양구 고랭지의 찬 기온 속에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완성된 시래기입니다. 저희가 한 20kg를 말려야 20kg 생물을 말려야 1kg가 나와요. 1kg가 나오고 또 그 1kg를 삶았을 때 4kg밖에 안 나와요. 가을에 널어놓은 시래기는 봄이 오기 전 추운 겨울 걷어들이는데요. 건조대에서 분리한 시래기에서 뭔가를 떼어냅니다. 삶았을 때 상품이 안 되니까요. 안 좋은 그 떡잎이라든지 색깔이 좀 안 이쁘다든지 이런 거는 다 제거를 하죠. 찬바람에 말리는 시래기는 햇볕을 많이 받거나 습해지면 노랗게 색이 변해버린다는군요. 상품성을 위해 비와 햇볕을 가리는 비닐하우스에서 시래기를 말리는 농가가 많아졌답니다. 오늘도 여기는 한 12도 정도 나왔거든요, 아침에. 영하 12도요? 예. 그 전에는 22도씩 했었는데 그때도 작업을 했는데요, 뭐. 저희는 여기가 워낙 춥다 보니까 그 추위에 좀 이렇게 좀 둔감하다 그럴까? 영하의 날씨 속 이어지는 시래기 수거 작업. 채소를 건조시키다 보니 수거 작업을 할 때 날씨나 시간에도 영향을 받는다는데요. 해가 뜨기 시작하니까 이게 벌써 부서지잖아요. 이게 해가 뜨면 이게 부서지기 때문에 이제 빨리 작업을 해야 돼요, 이게. 이거는 작업을 흐린 날 하든지 아니면 오전에 빨리 작업을 하고 오후에는 작업이 안 돼요. 눈이 오거나 날씨가 습한 날 시래기를 걷어야 부서지지 않는답니다. 양구 농가에선 겨울철 시래기가 그 어떤 작물보다 효자 역할을 한다는데요. 겨울에 농한기에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또 겨울에 또 용돈도 쓰고요. 좋죠, 뭐. 시린 바람에 말려낸 시래기를 쉽고 간편하게 맛볼 수 있도록 다음 공정으로 이어집니다. 말린 시래기를 뜨거운 물에 삶아내는 작업을 하는 곳입니다. 펄펄 끓는 솥 안으로 시래기를 넣어주는데요. 하루에 몇 킬로 정도 되는 거예요? 60박스예요. 600kg 되는 거죠. 한 번 삶아낼 때 들어가는 시래기의 양은 약 300kg. 뻣뻣하게 말라있던 시래기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익혀주는데요. 뜨거운 온도에서 삶아주는 동안 솥 안에 시래기가 잘 섞이도록 저어주는데요. 많은 양을 한 번에 삶을 때 꼭 해줘야 하는 작업이랍니다. 뒤집어서 한번 엎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삶아지는 게 제대로 삶아지니까 위에 있는 게 다시 밑으로 또 들어가야만이 이게 잘 삶아지거든요. 위에 떠 있는 거는 물이 안 닿으니까 제대로 안 삶아지거든요. 뜨거운 물과 수증기로 시래기를 삶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20분 정도. 일반 가정에서는 1시간 이상 익혀줘야 건 시래기가 부드러워진다는군요.
거의 다 이제 저희가 이제 만져봐가면서 네. 이제 삶아진 거를 또 봐야지. 부드럽게 찢어지면 잘 삶아진 거랍니다. 원하는 빼도 될 것 같아요. 잘 삶아졌어요. 번거로움을 줄이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시래기를 삶고 나면 세척에 들어갑니다. 차가운 물에 일일이 수작업으로 세척해 주는데요. 이거를 실장으로 이렇게 헹궈줘야 이물질이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해야만이 오히려 더 깨끗하고 좋게 나와요. 이거는. 뜨거운 물에 오래 담가두면 물러질 수 있어 찬물에 여러 번 세척을 해줘야 이물질을 걸러낼 수 있답니다. 허리가 아프고 좀 힘들죠. 아무래도 시작이다 보니까. 부드럽게 삶아낸 후 서너 차례 반복해서 차가운 물에 세척을 끝낸 시래기. 즉석에서 바로 먹어도 될 만큼 깨끗하다네요.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먹게끔 이게 나가는 거거든요. 바로 바로. 삶아 세척까지 끝낸 시래기는 다시 한번 작업자들의 손을 거쳐야 합니다. 시래기에 붙어있는 것들을 일일이 골라내 떼어내는데요. 떡잎이라 그러죠? 원래 시래기가 얼었다 말랐다 하는 과정에서 떡잎도 생기고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게 말리는 과정에서 떡잎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거 고르는 거예요. 말린 시래기 수거 과정에서 1차로 제거하고도 남아있는 노란 떡잎을 떼어내는 겁니다. 먹어도 이상은 없는 건데 눈으로 보는 게 깨끗이 않으니까 고르는 거예요. 겨울철 별미 시래기를 즐기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삶은 시래기로 가공 유통을 하고 있답니다. 저기 포장하는 단위로다가 이제 해요. 개수 이제 뭐 만 개 안팎? 저 200g짜리 기준으로 한 10,000개 안팎 하루에. 약 2톤에 달하는 시래기를 손질하고 포장하는 작업. 떡잎을 떼어내기 전 찬물에 한 번 더 세척을 해서 건져내는데요. 아이고 땀난다. 아 이게 물을 먹어서 이게 물을 먹어서 무거워요. 60kg의 건 시래기를 삶아내면 약 350kg으로 무게가 늘어난답니다. 작업해야 하는 양이 많다 보니 떡잎을 떼어내는 손길이 빨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좋은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보내기 위해 눈과 손을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눈이 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손 시리고 발 시리고 그래요. 먹을 것이 귀하던 시절 허기를 달래기 위해 먹던 시래기가 양구 주민들의 주요 소득원이 되고 있는데요. 세척과 손질이 끝나고 나면 포장을 거쳐 소비자에게 보내지게 됩니다. 작은 제품이지만 농민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공장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조금이라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겨울맛 가득 품은 시래기 작업 현장이었습니다.